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비지도사 기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경어학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과목 중에 선택 과목 들어가 있죠. 경어학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요. 자, 경어학 부분도 우리가 4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어의 개념이라든가 경어 대상 문제들, 또 경어 방법에 관한 문제들, 경어 원칙, 자, 뭐 이런 게 보통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 법령으로는 우리 대통령 경호실 운영이라는 법률이 있죠. 자, 그 법률이 보통 다뤄질 파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문제이죠.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경어는 우리가 피경호 대상자, 다시 우리가 VIP라고 불러지는 그분을 보호를 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외부적 위해로부터의 철저하게 차단, 봉쇄해서 보호를 해가는 것이 경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호 개념을 나눌 때 형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개념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호의 의미 자체를 볼 때 형식적 의미로 보겠느냐 또는 실질적 의미냐라고 하는 파트이고요. 이런 부분의 개념 정리는 똑같습니다만은 형식은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경호의 의미를 형식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경호기관이죠. 일반적인 우리 경호기관에서 하는 일정한 경호행위들, 일정한 행위들, 이건 전부 다 경호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경호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경호로 보겠다라는 것이 형식적 의미 경호입니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라는 것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죠.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경우의 핵심인 우리 피경호자입니다. 그래서 피경호자에 대해서 일체 보호하는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재반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실질적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실제 의미 경우는 이렇게 본다면, 자, 이 논리 자체는 그럼 그런 활동들은 어떠한 활동이 있는 거냐, 또 기간은 뭐냐,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의미 경우는 여러분 핵심, 이것은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립된 거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형식적 의미라는 것은 일반적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경호관계법에서 정해진 그런 기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호관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 그리고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죠? 우리 제도적.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형식적 의미. 실점에는 이론적으로 본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 대상자 신변 안전을 위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재반 활동을 경호다. 대신 형식적은 경호 기관에서 하는 거다. 자, 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경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형식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경호에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자,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1번 문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형식적 의미 경호 개념 물어봤죠?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경호인데 옳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경호 주체가 국가 민간에 관계없이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실질적 의미 경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형식적 의미는 아니고요. 또 2번은 경호 개념을 본질적, 이론적 입장에서 이해한 거다. 자, 이론적,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한다. 실질적 의미 경호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자, 3번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그렇죠? 여기 본 것처럼 우리 경호기관, 이 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 경호 개념입니다. 자, 실질적은 이론적이고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41번에 표기된 것은 형식적 의미 개념은 3번이 답일 것이고, 자, 우리 2번, 4번, 또 1번은 실질적 의미 경호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42번으로 갑니다. 경호 분류에 관한 문제고요. 자, 경호 분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 수준에 따라서는 1급, 2급, 3급 경호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우리 시간에 따른 경호 분류도 있을 것이고 자, 또는 장소에 따른 분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2번은 장소에 따른 분류를 물어봤죠. 자, 장소는 여러분 연도 경호. 연도 경호는 다른 말로 연도, 우리 도로를 말하죠. 노상 경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숙소 경호, 행사장 경호, 전부 다 우리 장소에 따른 구별입니다. 자, 여러분 선발 경호는 뭐죠? 선발 경호라는 것은 일반 우리 피보 대상자가, 즉 우리 VIP가, 즉 경호 대상자가 현장에 가기 이전에 먼저 선발대 가죠. 선발대 가서 경호, 기타 우리 안전검측 등을 다 해놓은 것이 선발 경호입니다. 선발 경호는 우리가 일종의 시점에 따른, 즉 시간에 따른 분류다. 자, 문제는 장소에 따른 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43번입니다. 경호의 분류 중에서 수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수준에 따른 분류인데 사전 경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각종 행사 시의 경호는 하고 물어보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상급 즉 C급 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죠. 일반적으로 경호 수준에 따른 분류로서 보통은 1급. 자, 1급은 A급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1급 또는 우리가 A급 경호다. 자, 또 우리 2급. 2급은 B급 경호다. 또 3급은 C급 경호입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경호다. 또 국왕을 경호한다. 즉 국가 원수에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1급, A급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총리, 내진의 나라마다 좀 쓰겠습니다만은 뭐 수상이다. 그죠? 그래서 수상, 뭐 이런 급. 자, 이런 급은 기본적으로 2급 대상이 됩니다. 자, 3급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관급 또는 국빈이죠. 장관급이나 자, 내지는 우리 국빈.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상급 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빈 행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사의 대상이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 수준에 따른 대상은 이렇다 치고 1급 경호는 국가 원수 또는 대통령 자, 이런 자들에 관한 경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겠죠. 철저하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호. 이게 이제 1급 경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사 보안 자체가 이 행사 자체가 사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즉 경호 위해 상태가 중대한 상황에서 경호를 하라고 했죠? 이것도 1급입니다. 자, 경호 위해가 중대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호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 1급 경호입니다. 이미 대통령이 온다, 국가 원수가 온다, 이런 것은 다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대한 상황에서 경호를 1급. 자, 2급은 일반적으로는 뭐죠? 사전에 역시 이것도 준비가 없죠. 준비할 여유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결정된 그런 경호를 2급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지만 자, 준비될 여유가 없이 준비할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결정된 그러한 상황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이 된 이런 거 나오면 2급 경우입니다. 대신 3급 경우는 사전에 준비 자체가 전무하다고 나와 있죠. 그죠? 사전에 아예 준비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급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급. 그래서 일반적으로 준비가 전혀 없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 상급. 또 준비 여유가 없이 갑자기 결정된 상태에서 것이 2급. 그죠? 그래서 2급은 그래도 상급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급 경우는 아예 전혀 준비 전무한 상태가 말 나오죠? 이럴 때 이루어진 게 상급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43번 문제에서 사전 경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란 말 나오죠. 사전 경호 조치가 전무한 상황. 이렇게 나오면 상급 경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우리 공경호하고 민간 경호의 특성이다. 옳지 아니한 것. 자, 경호도 우리 공적 또 민간 경호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자, 우리 공경호를 담당하신 분들은 공무원이죠. 자, 민간 경호를 담당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란 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신 분이 민간 경호고
공경어는 뭐 영리 목적은 아니고 우리 공적 업무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공경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차이점 옳지 않은 거. 자, 1번입니다. 공경어는 당연히 관련 법규에 근거도 하죠. 법에 의거합니다. 민간경어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자, 1번 맞았죠. 2번. 경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공경어는 폐쇄성, 보안성, 기동성의 특성을 가진다. 자, 폐쇄성, 보안성, 기동성. 일반 우리 경어 조직의 기본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죠? 경어는 우리 폐쇄성을 떼야 되겠죠? 또 보안성, 그리고 기동성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민간 경어는 이러한 특성이 없다? 잘못됐어요. 경어 조직상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폐쇄성, 보안성, 그리고 기동성은 공경어든 민간 경어든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또 3번은 공경어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활동이고 민간 경어는 민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호활동이다. 맞고 또 4번에 공경어는 국가안전에 기하고 민간 경어는 의뢰인을 추구한다. 의리 영리를 추구한다는 말이죠. 민간 경어는 영리 추구. 공경어는 국가안전에 기한다. 오케이,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어 원리 중에서 3중 경어 원리 나오죠? 이또 대단히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3중 경어 원리다. 보통은 이제 삼성 경어라도 합니다만은 3중 경어 원리도 기본적인 특징들하고 그 의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중 경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에 VIP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입니다. 행사장이죠. 자, VIP가 참여하는 행사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일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를 경호하는 거죠. 여기 일선. 일선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구역입니다. 일선은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울러서 여기에서부터 소청 유효 사거리 보통 50m 정도죠. 자, 50m 정도를 쭉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자, 이런 지역을 뭐죠? 우리 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선. 자, 이선은 우리가 경비구역이다. 자, 이 용어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경비구역입니다. 뭐 경비구역은 말 그대로 출입을 통제하겠죠. 현재 여기에서 우리 VIP가 행사라든지 행차해가지고 어떤 회의를 진행하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철저하게 안전구역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선은 경비구역입니다. 그래서 바리케이드 치고 일정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2선 되겠죠. 자, 그리고 외곽이죠. 저기 우리 그 밖에, 자, 이 밖에는 뭐라 하죠? 이것을 우리는 3선이라고 합니다. 자, 3선은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경계구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선에서는 일선 안전구역은 못하겠죠? 자, 우리 용어들이 일선 나면들 안전구역이다. 이 표현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일선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안전구역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내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내부. 자,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선에서는 당연히 자, 일반적으로 뭐죠? 뭐 하겠죠? 일종의 MD 설치 나오죠? MD. 자, 그리고 비표. 이런 것들이 일선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MD는 우리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입니다. 금속 탐지기. 또 비표. 행사장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비표가 착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표를 행사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비표 배부하면서 출입을 하겠죠. 그래서 비표를 배치하는 거. 전부 다 일선에서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은 뭡니다? 이 선은 경비구역입니다. 자, 경비구역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들 바리케이트, 일종의 차단기죠. 바리케이트 설치하거나, 자, 또는 소방차, 또는 구급차, 자, 또는 예비대, 이런 것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이 선은 소방차나 구급차 하겠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우리 예비대 등이 대비하고 있다. 또 바리케이트 차단기죠. 장애물 설치하고 일종의 것이 2선입니다. 자, 3선 이제 바뀌죠. 경계구역입니다. 자, 3선의 기본 특징은 뭐죠? 자, 3선은 자, 우리 불신 건물, 즉 건물이나
순찰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삼선입니다. 검문 그리고 순찰 등을 하는 게 삼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삼중 경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VIP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 우리 경호는 보통 삼선, 즉 삼중 경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연도 경호 같으면 이건 어렵죠? 행사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VIP가 쭉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도로에서 뭐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뭐 삼중경호 어렵겠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삼중경호 어렵지만 행사장에서는 삼중경호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45번 문제에서 삼중경호원리에 틀린 것 1번. 경호 영향 권역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삼중경호망을 통해서 구역별로 동등한 경호 조치로 유해선 중첩 확인이 이루어진다. 자, 1번 틀렸네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역이 책정이 되면 여러분 앞이 요 1구역, 즉 1선에서 이루어지는 경호의 핵심들, 또 2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호 조치, 또 3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정도가 틀리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선 같으면 여러분 우리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총기대 못합니다. 알겠죠? 우리 대통령 경호실에서 전부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선은 그런 쪽이고 경호 정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그리고 2선은 경비고 또 3선은 경계고 그래서 서로 동등한 경호 조치가 아니라 여기는 서로 차등을 두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대신 중첩 확인, 중첩 경호 효과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동등한 경호 조치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세계 주요 경호기관이 삼중 경호를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나 방향, 방법 등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안전구역은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종의 경호원에 확인받지 않는 인원 출입은 금지가 되겠죠. 또 유행인 조기 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경호 자원하고 시간을 효율적 관리하는 여건을 제공한다 나와 있네요. 자, 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6번입니다. 경호활동의 원칙을 물어보네요. 자, 경호원칙. 자,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통로는 하나만 필요하고 통제된 출입구나 통로라도 접근자는 경호원에게 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된다. 자, 여기에 물어보죠. 우리 경호 4대 원칙이라고 불러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호의 우리 뭐 4대 원칙이다라고 불러지는 것, 즉 경호의 대표 원칙들입니다. 원칙들. 자, 그 원칙 등의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여러분들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 경호 역할 업무가 다 분담이 되겠죠. 근데 하나의 구역이 만약에 뚫리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나와서 우리 VIP에게 일종의 이제 유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경호의 또 핵심이기도 하죠. 자기 희생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없는 경호는 자기 몸을 어쩔 수 없죠. 희생하세요. 우리 경호 대상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원칙이 또 하나의 핵심적 원칙입니다. 자, 또 세 번째가 목표물 보존의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간간히 이 개념을 물어문제 나올 건데 이거 아니면 이제 4번이 두 가지를 보통 물어볼 겁니다. 자, 목표물 보존의 원칙은 여러분 핵심은 이거죠. 자, 말로 우리 VIP가 수차례 행차했다면 그 행차 코스죠. 자, 보시면 수차례 행차했던 행차 코스. 여기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이용한다, 변경한다.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목표물 보존이 가능하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을 똑같은 코스로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가급적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연결된 게 목표물 보존의 원칙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네 번째가 바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당연히 우리 경우에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일정한 도로가 있다. 자,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VIP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서 시민들에게 악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겠죠? 시민들 막 나서 손잡으려고 막 건다는 이야기요. 자, 그러면 이제 경호원들이 여기에 당연히 근접경호 하겠죠? 근접경호에서 경호원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뭐 VIP가 악수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VIP가 악수하는데 여기서 자, 시민들 손들이 막 이쪽에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경호가 어렵죠. 그래서 손을 내밀 때도 일정한 각도, 자, 이렇게 일정한 각도를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호 대상자에게 나오는 손의 각도가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줘야겠죠. 그 외의 각도에서 손이 나온 것은 경호원들이 다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경호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VIP에 접근할 때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경호의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46번의 문제도 여러분 보세요. 경호 대상자 접근하는 출입구, 통로, 기타 이것은 오직 하나의 통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 이걸로 접근해야 돼. 이 경호 대상자에 접근하는 통로가 많거나 루트가 많아버리면 경호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6번의 개념은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을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나머지 일반 원칙에 3중 경호 원칙은 아까 봤죠? 1선, 2선, 3선이 3중 경호 원칙도 있고요. 또 방어 경호 원칙이 있고 당연히 경호는 공격 방어가 아니죠. 방어 경호입니다. 그죠?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은밀 경호죠. 당연히 경호활동은 노출되지 않은 은밀하게 경호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뭐죠? 두뇌 경호의 원칙입니다. 자, 두뇌 경호라는 것은 뭐입니까? 두뇌. 자,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VIP 대피시켜야 할 문제, 대피 통로를 찾는 문제, 기타 등등을 항상 신속한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두뇌 경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원칙들은 그렇게 보시고 물어보는 지문은 4번이 답입니다. 자, 47번 문제입니다. 자, 47번 문제도 여러분 아주 기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출 여러 번 했던 문제고요. 딱 보시면 조선시대 경호 관련 기관이 아닌 것 하고 물어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분 어렵게 틀리려고 만들려 버리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쭉 해가지고 모든 기관들 또 조선시대도 전기 후기 나눠서 보고 막 하면 굉장히 암기할 것도 많고 그래요. 근데 보통의 문제지 조선시대를 물어보면서 고려시대 걸 집어넣죠. 자, 여기도 답은 도방이 답이거든요. 여러분 도방은 고려시대 무신정권이라고 아시죠? 무신정권 시대 때 일명 경대승이 만든 사병 집단 도방. 그때 당시 뭐 경대승도 있고 또 최충원이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무신집권 시에 있었던 것이 도방입니다. 도방은 고려시대 겁니다. 조선시대를 물어보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대신 거기 내금이나 겸사복은 조선 전기죠. 호위청, 어영청 막 이런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어쨌든 조선시대죠. 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경호의 기본 원리 및 경호 기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경호의 기본 원리, 경호 기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입니다. 위의 기도자 위치가 고정된 경우입니다. 수평적인 방벽 효과는 경호원이 위의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자, 감소한다, 증가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위의 기도자, 암살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위치가 고정이 돼서 수평적인 방벽 효과라는 것은 경호원이 위의 기도자와 가까이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당연히 어찌나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에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정한 경계, 즉 경호할 때 있어서 위해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위의 기도자입니다. 암살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VIP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경호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VIP고
여기는 암살자입니다. 이 관계입니다. 당연히 암살자는 이제 VIP를 노리겠죠. 경호원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수평적인 방벽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막아 차단시킨 효과예요. 차단시킨. 근데 이쪽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쏠 수 있는 각도가 좁아지죠. 그죠? 위치 가까우면 가까워서 방벽 효과는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아버리면 총을 쏠 수 있는 각도가 차단되잖아. 그래서 수평적인 방벽 효과는 자, 우리 위에 기도자하고 가깝게 위치할수록 증가합니다. 증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감소한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위에 기도자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원이 위에 기도자를 대적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원이 일단 대적해야 되겠죠. 맞고. 또 3번. 위력 경원은 위에 기도자의 위에 기도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적 힘을 이용한다에 맞고. 또 4번에 위에 기도 시 경호대를 방어하는 경원은 위에 기도자 공격 선상에서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공격을 막는다. 자, 이것도 보세요. 4번도 우리 경호 기법상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경호원이,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경호원이 차단할 때 있어서 최대한 몸을 넓혀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VIP를 보호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은 일단 암살 기도자가 접근할 때 공격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몸을 크게 벌려 공격을 막습니다. 그래야만 VIP의 신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어요. 1번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경호제도 변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기본적으로 경호제도 변천사에서 쭉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자,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이제 뭘 많이 물어보죠?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되기 이전 단계 이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자, 거기 1번 집이 틀린 게 뭐냐면 49년에 구왕궁을 관할하고 있던 경복궁 경찰대, 자, 경복궁 경찰대는 없어요. 창덕궁 경찰대죠. 창덕궁 경찰대입니다. 이게 폐지가 되고 경무대 경찰서가 신설됐거든요.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은 1960년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다가 61년에 5.16 쿠데타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혁명위원회가 어디죠? 발족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가 임시 편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3년에는 박정희 취임하면서 대통령 경호실 출범했다 나오죠. 자, 이 전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5급 이상 경호 공무원은 경호실장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5급 이상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래서 경호실장이 제청합니다. 1번은 맞았고 2번 임명권자는 직원이 신체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을 못할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자, 2번도 맞았습니다. 자, 3번입니다.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이 나오죠. 자,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은 58세입니다. 6급 이하의 경호원 정년 몇 살이죠? 55세. 자, 그래서 5급 이상은 여러분들 58세, 6급 이하는 55세. 일단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틀린 게 뭐가 틀렸죠? 자, 대통령 경호시장의 제청으로 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 공무원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했죠. 경호 공무원이죠. 자, 일반 범죄에서 수사상 긴급을 위한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 4번이 틀린 게 경호원이잖아요. 경호원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문제가 일반 범죄에 대하여 이게 틀렸죠. 경호원은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상 범죄가
경호와 관련된 범죄에 이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모든 범죄까지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일반 범죄에 대하여 이게 틀렸죠. 경호 대상과 관련된 그런 범죄 한해서만 서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 설명하는 구역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경호 구역에 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자, 1번 그 박스를 보면 자,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한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대통령 경호실장이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자, 여러분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자,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할 수 있다. 자, 우리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할 수 있다. 자, 그런 섹터를 전부 다 경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섹터를 전부 다 경호구역이다. 그러면 경호구역은 자,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이나 기타 경호 지원해 준 사람이죠. 지원해 준 사람이 이런 자들이 경호 업무를 볼 수 있는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경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호구역은 또 나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자, 경호를 보자면 거기 안전구역, 자, 또 우리 경비구역, 자, 그리고 통제구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별상의 문제입니다. 안전구역, 경비구역, 그리고 통제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굳이 말하면 여기서 분류상 문제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심이 어디겠죠? 통제구역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은 아주 보안상 극히 중요한 그런 섹터를 말합니다. 통제구역. 통제구역은 여러분 애당초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 통제구역이고 아울러서 안전구역은 보통 소청거리입니다. 소청거리. 안전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전구역은 통행을 금지시킨 통행.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경비구역은 약간 넓은 것으로 경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경호 섹터입니다. 그래서 통제, 안전, 그리고 경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건 약간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식의 우리 분류가 경호구역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51번 문제는 경호구역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자,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옳지 않냐는 거. 자, 여러분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애국의 순방을 갑니다. 순방.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회의를 열어야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있어서 우리가 경호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경호에 관련된 각 부처들이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쪽이든 또 우리 의료 쪽이든 또 애교 쪽이든 또 국방 쪽이든 전부 다 관련해야겠죠.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미국 대통령이 순방 갈 때 가방을 가는데 핵폭탄이 있다. 그거는 국방부하고 연결된 거겠죠. 이런 것. 또 통신, 의전 차량 이런 전부 다 모든 게 전부 다 종합되어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도 우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대책회의할 때 위원장은 누구죠?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 경호실장이 위원장 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총괄하겠죠. 그러니까 각 부처에 관련된 그런 경호 업무 관련된 그런 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이제 대책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결 짠다는 이야기죠. 이게 대책회의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을 된다. 여기 쓰였네요,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는 경호실장이 위원장이고 어디서 설치하죠? 경호실에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 대책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이 아니고요. 경호 업무는
대통령 경호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대통령 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변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입니다. 20명 이내 위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라고 하죠. 경호실장이 위원장, 경호실 차장이 부위원장. 자, 그리고 또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 정보교환 및 분석 업무를 관장하고 했죠. 자,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비서실이 아니고 경호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상 자,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고 나와있죠. 자, 위원이 아닌 자들. 자, 위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다 외울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아닌 것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나오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위원이 아닌 자 나오면 경찰청, 경비국장 나오죠. 이게 아닙니다. 경찰청, 보안국장이 위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참석하는 것은 경찰청 보안국장이지 경비국장은 아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 법무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나 우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다 들어가겠죠? 위원됩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항공문제 마찬가지, 교통 열차로 이동하는 열차 문제 다 담당해야 되겠죠? 이런 것.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 들어가겠죠? 대신 경찰 쪽에서는 보안국장이 참여한 보안국장. 알겠죠? 경비국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헷갈리니까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면 경비국장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법령상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 대상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로 및 경호,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일정인 사람에게 신원 진술서, 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증명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경호실장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나와 있죠. 자, 말로 신원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신원조사를 쓰는데 어디에 근무할 사람들, 자, 대통령 경호실장이 의뢰할 정도면 대통령의 지금거리에서 근무할 사람들에서 신원조사해야 되겠죠. 신원진술서나 기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네요. 그럼 대통령 지금거리,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국가안보실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그러한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신원진술서, 또 가족관계, 등록된 법률에 따른 증명서, 기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신원조사 하겠다는 이야기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두 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5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경호 조직이 단독으로 경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특성과 관련해서 경호조의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 경호조의 특징 중에서 한 사람이 모든 활동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뭐하라는 이야기죠? 서로 협동하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협력성을 의미합니다. 협력성입니다.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 경호를 담당하는 이 경호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른 국가기관, 타 기관하고도 마찬가지. 또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 전부 다 협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협조를 받아야 돼. 협력성입니다. 경호기관만 가지고 혼자 모든 경호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협력을 받아가지고 협조해서 해라.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보안성은 당연히 우리 경험의 핵심은 또 보안성이 되겠죠? 협력성도 있고 또 우리 보안성이 있습니다. 자, 보안성은 당연히 노출되지 아니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틀리고요. 아울러서 기동성도 핵심입니다. 경호의 핵심은 기동성이죠. 신속한 이동에서 신속하니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 특징이고요. 자, 또는 통합성이라는 말 나오죠? 통합성. 자, 또는 계층성. 자, 이건 뭘 의미하죠? 자, 통합성, 계층성 이 말의 의미는 자, 말대로 조직에 관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가
서로 분장이 돼 있지만 분장된 업무를 조정할 수 없으면 무의미하죠. 자, 그래서 바로 어떤 명령 통일의 조직 원리에 가지고 계층성 통합해 가지고 분장된 업무를 종합하여 경호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통합성, 계층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논리고요. 55번에 물어보는 지문은 협력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5번은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56번입니다. 경호 조직 구조와 운영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은 것. 자, 경호 조직은 모든 동원 요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자, 여러분 1번 틀렸어요. 경호도 철저하게 명령 통일의 원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호도 지휘가 단일화되고 또 체계 통일성이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경호를 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적 구조, 명령 통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평적 구조하면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경호 조직은 단위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에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되어야 된다. 자, 경호 조직은 단호 조직, 권한, 책임 등의 경호 업무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이 되어야 된다. 자, 진짜 권한과 책임이 통합이 되어버린다. 이건 또 아니죠. 항상 권한, 책임은 분배되어 있고 그걸 조정할 수 있었는 이야기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분배가 됐습니다. 분배. 경호 조직도 여러분들 다 나눠져 있겠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만약 행차하면 근접 경호부터 바로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발 경호, 기타, 행사장 경호, 기타, 뭐 식사 등 담당하는 그런 경우, 또 의전에 관한 경우도 전부 다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화를 해가면서 하나의 목표점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합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배가 돼야 됩니다. 2번 틀렸어요. 자, 3번은 경호 조직의 권위는 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데 탈피해야 되겠죠. 경호의 전문성에도 찾아야 된다. 그죠? 이제 과거에 좀 우리가 좀 인식이 좀 낮았을 때 뭐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권력자의 경호를 받다 보니까 자기도 권력자인 양 남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경호에 갖고 있는 전문성이 경호의 권위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이 말의 의미는 경호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무나 하기 때문에 그 경호에 갖고 있는 전문성이 보장될수록 권위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은 현대 경호 조직은 과거에 비해서 규모는 확대되고 있죠. 축소 틀렸습니다. 옳은 건 3번입니다. 자, 57번은 신분상 성격이 다른 건 나와 있죠. 자, 이건 뭐 보너스 문제죠, 여러분들이. 대통령 경호실 중에는 헌병, 경찰 공무원 전부 다 공무원들이죠. 2번은 일반 경비원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물어봤죠. 옳은 것. 자,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에 관한 논의입니다. 자, 첫째,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계획 수립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호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되며 각각의 임무 형태는 책임이 부여돼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책임이 분배돼 있어야 돼요. 권한과 책임이 분배돼 있어야 되겠죠. 맞고요. 또 세 번째는 인적 자원보다 다양한 물적 자원이 적절한 이용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원의 동원. 그죠? 그리고 자원 동원에 관한 논의입니다. 또 네 번째는 경호 대상자하고 수행원, 행사 세부 일정에 대한 보안의 일처는 엄격히 통제가 돼야 된다. 그죠? 경호의 대표적인 보안성, 즉 보안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 58번 다 맞았죠? 옳은 것은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경호작용 중 위협평가에 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모든 수준의 위협으로부터 경호자를 경호하려는 시도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능률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위협평가가 선행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경호하는 데 있어서 경호는 예측성이 좀 아무리 예측나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경호한다는 식으로는 효과적 능률지도 않기 때문에 위협평가가 선행돼야 된다. 위협평가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위협의 실체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불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평가가 선행되는 건 맞고요. 또 세 번째는 경호 대상자는 위협평가 후 경호되지 않은 수립에 있어서 자신이 경험의 일부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3번 틀렸습니다. 경호 대상자도요. 경호 대상자도 자 위협평가를 하고 나서 그 대안 수립해야 되겠죠. 그럼 경호 대상자 자신도 경호 업무 수행의 일부분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경호 대상자도 우리가 총격이 나면 자기도 자세를 낮춰야 될 것이고 전부 다 똑같은 경호 업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호 업무의 일부분에 대한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또 4번은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경호 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자, 맞고요. 틀린 건 3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우리 경호활동에 4단계가 나옵니다. 경호활동의 진행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경호활동에서 제일 먼저 뭐도 하죠? 늘 우리 예방 단계 있겠죠? 예방 단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이게 좀들 대비 단계입니다. 대비. 자, 그리고 나서 대응 단계가 있겠죠. 대응. 자, 그리고 평가 단계입니다. 기본 4단계입니다. 예방 단계는 말하는 거죠. 예방 단계는 우리 정보나 첩보를 수집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 내지는 첩보, 수집, 분석 등을 해가는 것이 예방 단계입니다. 자, 대비 단계는 뭐죠, 여러분들? 대비 단계는 이제 우리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수립해가는 그런 문제. 이게 여러분들 우리 대비 단계입니다. 그죠? 또는 안전 대책 활동한다. 안전 대책한다. 이게 전부 다 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 그다음 대응은 현실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실제 우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경호 조치를 취하는 것. 자, 이게 여러분들 대응입니다. 경호 조치이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근접 경호나 또는 거기 나왔죠. 뭐 여러 가지 경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대응 단계. 자, 끝나고 나면 평가겠죠. 평가는 당연히 뭐죠? 분석하고. 알겠죠?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경호활동의 단계 구조입니다. 예방 단계, 대비, 대응, 그리고 평가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0번의 문제는 대응 단계 활동이 아닌 거 물어봤죠? 자, 대응 단계는 근접, 기동 경호, 또 통제, 경계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정보 수집이나 생산이죠. 정보 수집 이런 것은 여러분들 여기 예방 단계에서 있는 이야기죠. 예방 단계. 그래서 우리 대응 단계는 말로 즉각적인 경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2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60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61번부터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